수구벤타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포인트는 왠지 예상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였죠. 애플 쇼크로 가겠는데요. 일단 개별 기업을 볼 때는 대단한 쇼크였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표현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애들이 쓰는 표현, 안습이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고점 돌파. 자, 거기에는 전혀 우리가 미동도 안 보였죠. 반응이 없다가 또 애플 이슈에는 또 아주 빠르게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것도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우리가 먼저 반영하죠. 내일 아마 미증시는 어쩔 수 없이 애플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우리는 선반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하나도 오른 것도 없는데, 미리 하락을 선반영한다. 조금 모양새가 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애플 실적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히 선물 쪽에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죠. 차익 쪽에서 또 나오는데, 뱅가드 이슈는 예를 들어서 화수 정도 어떤 규칙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까지 또 나오고 있더라. 역시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플의 실적, 애플 쇼크 관련된 얘기인데, 아마 애플 실적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겠는데, 이게 어떤 IT 경기의 문제인지, 경기 둔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자, 그게 중요한데, 아마 지금 이미 아이폰 5 나오고 나서부터 아니면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부터 해서 혁신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혀 없었죠. 반응도 없었고. 또 그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하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IT 경기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급락은 나왔지만. 그동안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에 또 I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중요한 것은 애플이 상당히 삼성과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파일을 키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자, 그 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아쉽죠. 많이 부족하고 부정적이고 시장을 선도한 업체 하나가 지금 뭔가 많이 힘들다는 점은 우리에게 부정적입니다만은, 남의 또 불행은 우리에게 또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국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건재하죠.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당장 나올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무주공산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 S4의 성공 가능성은 갤럭시 S의 성공 가능성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성장세는 더 나올 것이고, 특히나 이제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더욱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어제 제가 인프라비어 같은 종목도 얘기했지만은 수많은 관련 부품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혁신이 없었던 애플의 부진,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같이 알아봐야 할 텐데요. 외국인은 700억 원대 순매도, 기관은 거의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60억 원대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좀 힘든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차익 쪽에 쌓여있던 차익 잔고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외국인의 상당수 매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죠. 전체 업종이 대부분 다 좀 약간 흐지부지한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화학, 제약 매도가 나오고, 운수장비, 금융, 통신이 들어오지만은, 보시면 오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업종에 어떤 큰 게 흐름이 없죠.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래서 초자적인 흐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군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군이 조금 오늘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겹치는데요. 자, 외국인 상위 종목군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에다가 거기다 환매까지 겹치고 연기금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운수장비, 음식료, 금융 쪽에 좀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전기전자, 철강,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 추세적인 흐름은 별로 안 보이더란 말씀 좀 드리겠고, 매수 종목을 또 특징적인 종목을 좀 놓고 본다 그러면 한전해운 정도 보이고, 한국가스공사, KTNG, GS건설, 하나케미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급락했던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선별적으로 들을 뿐이지 어떤 추세적인 모습은 안 보이더라,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 수급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오늘은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예, 큰 변화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는 그거죠. 영원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영원한 디커플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박스권에서 대형주는 움직일 건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낙폭과대주를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역시 중심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외에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의 중성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급 토픽 종목으로 제가 서울 반도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약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자체가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서울 반도체 그러면은 대표적인 양치기 소년 같은 종목이었죠. 먹튀 종목. 2011년, 12년을 통해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기관입니다. 자,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빠져나갈 때 흐름을 보시면은 매수 들어왔다 빠져나갈 때 급락, 매수 들어올 때 급등했다 급락. 이걸 몇 번 반복을 했는지 모르죠. 자, 이런 반복 구간이 나오다가 작년 말쯤에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기관들이 매도가 없죠. 그러고 나서 쭉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오는데 상승세 상당히 가파르고 그런 부담은 있지만은 AD 관련 얘기 많이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실적 관련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뭔가 살만한 종목군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살만한 종목이 없었는데 뭔가 실적 변화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 달 말에 실적이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충족시켜준다 그러면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볼 때 키 종목으로 놓고 함께 관찰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서울 반도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서울 반도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